안녕하세요. 청원경찰 월급? 이거 참 알아볼수록 복잡하고 헷갈리시죠? 오늘 제가 그 궁금증 속 시원하게 전부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복잡한 규정들을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완벽하게 파헤쳐 보자고요. 청원경찰 보수 규정을 처음 딱 보면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어쩌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오늘 그 복잡한 구조의 핵심만 딱 집어서 정말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봉급 체계가 도대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지 그 이유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근무지에 따른 차이점, 또 국가기관과 민간 부문의 기준은 어떻게 다른지, 마지막으로 내 경력은 과연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까지 오늘 명쾌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원경찰 봉급이 복잡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사실 딱 하나예요. 아주 결정적인 기준 하나 때문에 월급 체계가 완전히 다른 두 갈래길로 나뉘기 때문이거든요. 과연 그 핵심 기준이 뭘까요? 네, 바로 그 결정적인 기준은 다름 아닌 근무지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일하느냐, 바로 이 질문 하나로 내 월급이 결정되는 길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근무지에 따라서 보상 체계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계로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처럼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소속이냐, 아니면 오른쪽처럼 민간기업이나 다른 기관 소속이냐, 고용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길이 명확하게 갈리는 겁니다. 그럼 먼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경우, 즉 경로 A부터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이 경우는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서 아주 명확한 봉급표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 공식 봉급표라는 게 국가기관 소속 청원경찰의 급여를 결정하는 일종의 설계도 같은 거예요. 여기에는 호봉과 재직기간이라는 딱 두 가지 기준만 존재합니다. 이 두 가지로 모든 게 정해지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구조가 한눈에 들어오죠. 세로로는 호봉이 있고요. 가로로는 재직기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지점이 바로 내가 받을 월 기본급이 되는 거예요. 경력이 쌓이면 호봉과 재직기간이 함께 올라가면서 급여가 아주 체계적으로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이 표에서 내 위치만 찾으면 끝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 내가 16호봉이고 재직기간이 15년을 막 넘겼다. 그러면 여기 있네요. 매달 323만 4,800원. 이게 바로 내 기본급이 되는 거죠. 정말 명확하지 않나요? 아,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이 표에 나와 있는 금액은 말 그대로 기본급입니다. 실제로는 여기에 가족수당이나 다른 여러 가지 수당들이 더 붙어서 최종 수령액은 이것보다 더 많아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른 길로 가볼까요?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이나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는 봉급표 대신에 완전히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법을 보면요. 민간 부문의 급여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선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경찰 공무원 중에 순경이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해서 경찰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 그 이상은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이 최저부담 기준액이라는 게 법적인 최소 보장선, 그러니까 월급의 마지노선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떤 민간 고용주라고 해도 이 금액보다 적게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예외 조항이 하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일하는 곳에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직원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는다? 그러면 청원경찰도 그만큼만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일종의 부당한 차별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근무지가 어디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과연 내 과거 경력은 월급에 어떻게 반영될까? 이 부분이 첫 월급을 결정하는데 정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시행령 제11조를 보면 인정되는 경력들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전에 청원경찰로 일했던 경력 당연히 인정되고요. 군 복무기간, 그리고 심지어 같은 고용주 밑에서 경비원 같은 걸로 일했던 경력까지도 모두 첫 호봉을 계산할 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처음부터 더 높은 급여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내용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바로 근무지다. 국가기관이냐 민간이냐에 따라 모든 게 결정됩니다. 둘째, 국가기관은 정교하게 짜인 정부 봉급표를 따르고요. 셋째, 민간 부문은 최저부담 기준액이라는 최소선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과거 경력이 시작점을 더 높여줄 수 있다는 점까지 기억해 주시면 완벽합니다. 이 모든 내용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이렇게 근무지에 따라 완전히 나뉘는 급여 구조가 과연 청원경찰이라는 직업의 미래와 그 사회적 역할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